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라이드스토어 R1이라는 로봇 청소기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R1을 입양한 이후로는 바닥 청소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신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천했었습니다. 저거 침 좀 튀지 마. 침은 안 말랐습니다. 하지만 1년쯤 이 녀석을 사용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터리 교체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집에 있는 R1은 배터리가 100% 완충된 상태에서도 청소를 시작하면 채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완전 방전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전용 앱을 보면 배터리 잔량 100%에서 78%까지 소모되는 데에는 채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앱에서는 배터리가 78%나 남아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R1은 보시는 것처럼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직 1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까이서 전원 버튼을 확인해 보니 램프조차 꺼져버릴 만큼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충전 스테이션에 가져가서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긴 하지만 몇 번을 해봐도 완충 상태에서 5분을 못 버티는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할 만큼 했으니까 AS를 맡겨야겠죠? 당연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R1에 대한 경험담들을 보면 볼수록 AS를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역시 이럴 땐 삼성이 그립습니다. 그리운 건 그리운 거고, 저는 그동안 저를 바닥 청소에서 해방시켜준 R1을 내칠 수는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800mAh짜리 배터리를 배송료 포함 3만원대 초반에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대략 10일 만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퍼랭이가 도착했네요.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우선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R1의 바닥면을 분리해줘야 하는데, 작업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이지만 육각 렌치와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대충 봐도 풀어야 할 볼트가 너무 많습니다. 대략 20개 정도는 되어 보이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이 모든 볼트를 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육각 볼트 8개 전부와 회전 브러쉬 결합용 십자 볼트 하나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게 다행이냐? 9개나 풀어야 되는구만. 그래도 많긴 하네요. 말이 나온 김에 육각 볼트를 열심히 풀면서 R1의 흉을 더 봐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R1의 문제라기보다는 물걸레 청소가 되는 로봇 청소기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르곤졸라 치즈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고르곤졸라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르곤졸라의 냄새까지 좋아하실까요? 고르곤졸라 냄새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발꼬락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R1은 먼지 청소와 물걸레질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습한 먼지를 그대로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먼지 스테이션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다 보니 먼지 봉투 내부에서는 당연히 세균 증식이 동반됩니다. 이때 고르곤졸라 냄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꼬릿꼬릿한 냄새가 집에 배거나 하진 않아서 먼지 비우는 1-20초 정도가 가장 심하고 1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쾌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평일에는 먼지 청소 모드만 예약 가동하고 주말엔 물걸레 청소 모드만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식 청소와 습식 청소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고르곤졸라 냄새에선 거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든 앞으로 나올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이 점을 개선한다면 훨씬 더 인기 많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삶의 질 향상 3대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R1 흉을 보다 보니 볼트를 모두 풀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회전 브러쉬도 분리해줍니다. 이젠 R1의 바닥판을 분리해야 하는데 물통 부분의 바닥판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물통을 분리해봅니다. 여전히 바닥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인 브러쉬 커버도 분리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전자제품과 친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보통 똑 하는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분리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부품이 파손되는 소리입니다. 후자의 경우엔 시간을 10초만 앞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해를 포기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귀찮은 AS 과정을 차근차근히 수행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땐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마시면서 내가 지금 이 많은 볼트들을 푸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걸 왜 풀고 있었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아론을 분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목적입니다. 굳이 완벽하게 분해하지 않아도 배터리만 교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닥판을 살짝 들춰봅니다. 다행히도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공간이 확보되는 걸 확인했으니 배터리가 좀 더 잘 보이도록 앵글을 살짝 바꿔주고 배터리 연결잭을 분리해줍니다. 이처럼 손쉽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작 이럴걸.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이미 죽은 녀석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따끈따끈한 새 배터리로 연결해줍니다. 배터리 연결잭은 자연스럽게 끼워지는 방향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잘못 끼우면 아예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할 걱정도 없습니다. 배터리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젠 다시 조립을 해줘야겠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아마도 다시 설명하기 귀찮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 현명한 말 같습니다. 저도 한번 써봅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라. 그냥 너도 조립하는 거 설명하기 귀찮다는 거잖아. 조립이 끝나서 청소를 시켜봅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아론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입니다. 배터리 소모도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1년 정도는 바닥 청소를 다시 아론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르곤졸라 치즈 제조기가 되지 않게 먼지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따로 하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